무엇이 신세대의 벽이 되는가?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불행한 범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범행의 성질이 잔악해져 가고 있는가 하면 범법자들의 연령이 20대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사회의 앞날을 위해 크게 걱정스러운 일이다. 특히 가장 존엄스러워야 할 생명을 살해하는 일과 어린애들을 유괴하는 사건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으며 그 주범들이 10대들에게 있다면 국가의 앞날까지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원인은 범법자인 당사자들보다도 그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언제나 그 원인이 기성세대에 의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점의 시정이 필요하겠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통념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함이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편중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힘과 돈인 것이다. 현재의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이 두 가지이다. 권력을 포함한 힘이든가 생을 즐길 수 있는 가치로 오인받고 있는 돈이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는 가져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해방 후부터 뿌리 깊게 우리들의 생활을 이끌어왔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나 라는 식의 사고와 권력이면 못할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힘과 돈을 절대시하게 되며 그 힘을 행사하여 돈을 얻으려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청소년들의 힘은 폭력으로 밖에는 나타날 길이 없고 돈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하는 행동은 달라 보이지만 그들은 기성세대와 같은 가치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활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로잡는 일이다. 즉, 물량적 가치보다는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힘보다는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위하며 경제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학자나 예술가는 경제적 혜택은 받지 못해도 민족 문화를 창조해가는 중진으로서의 정신적 대우는 받아야 한다. 정신적 분야에 속하는 지성인들이 정치나 사회적 권력 이상의 위치를 독자적으로 지닐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청소년들은 가난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정신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정의와 질서를 위하는 생활이 자랑스러움을 배우게 마련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에게 앞으로 걸으라고 가르치는 바닥개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둘째번 과제는 소외감과 좌절의식을 청소년들로부터 해소시켜주는 일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동참하려는 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이다. 이 참여의식을 잃게 되면 중압적으로 찾아드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해결할 길이 없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20, 30년 전의 세대와는 다르다. 개체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자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다. 그것은 서구 사회가 개척해준 현대의 특성이다. 이렇게 높아진 자아로서의 개체의식을 갖는 청소년들이 소외와 좌절에 빠지게 되면 자연히 그들은 두 가지 길을 걷는다. 자기 부정이든가 현실 부정 중의 하나를 택한다. 전자는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는 파괴적인 범죄에 가담하게 되나 후자는 자기를 배척하는 사회를 거부, 파괴하는 능동적인 범죄에 참가하게 된다. 젊은 정열과 힘은 그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는 스스로를 유지할 길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많아지는 소외 청소년과 좌절감을 아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은 재수생이라는 소외감을 풀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의 청소년들은 무직자라는 좌절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어느 사회나 안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짓자는 것이 지도자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차선의 방법도 버려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한 학생이 3번이나 4번에 걸친 입시를 실릴 수 있었다. 그러고도 떨어졌을 때에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린다. 사회가 나를 거부했다는 생각은 덜 갖는다. 그러나 예비고사에 떨어진 청소년들은 타의에 의해서 진학이 거부된 듯이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 잘못은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선택의 여유를 늘려준다는 아량은 있어서 나쁘지 않다. 또 우리는 수십만을 헤아릴 수도 있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다 같이 직업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농촌에서 초등학교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사회교육을 받도록 선도해주며 기술교육이라도 실시한 뒤에 중소도시로 진출시킬 수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좌절감은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우리들의 성의와 노력에 달려있다. 소외감과 좌절의식에 붙잡혀 있는 청소년들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빨리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사랑의 결핍이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무엇인가를 잃고 있다고 말한다. 확실히 그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하나는 삶의 방향이며 더 중요한 하나는 사랑이다. 최근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고 그들의 결론은 거의 한 가지로 압축된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었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대답이다. 서울 서북 쪽에 있는 소년원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한 일이 있었다. 다시 유년기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일 그리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사랑이 있는 가정에 살아보고 싶다는 대답이었다. 군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다. 때때로 걱정스러운 범법 사건이 생긴다. 그들에게 솔직히 물어보라.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한 청년들이 사회와 인명에 피해를 주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몇 해 전 사회를 놀라게 했던 안동 사건이 있었다. 그 병사는 죽음을 앞두었을 때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이러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남겼다.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도 좀 더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겠다. 행정부나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표준의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힘과 통제가 아닌 사랑과 협조의 지도가 아쉽다. 용납이 없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집을 탈출하기 잘한다. 우리 사회도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과의 사랑의 대화를 갖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랑의 대화와 사귐 속에서 사회의 방향과 이념과 미래를 함께 찾아간다면 그들은 오늘과 같은 방치의식과 소외감에서 어느 정도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생명 및 인격에 대한 존엄을 되찾아 줍니다. 오늘과 같이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며 인간의 생명이 그 값을 잃을 때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물질주의의 팽창이 그 원인을 만들었고 메커니즘의 결과가 그 병폐를 정당시한 것도 사실이다. 정신적 가치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이 그 위치를 잃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와 생산은 선하고 값 있는 생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이 인생의 목적인 양 오인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회의 방향은 점점 더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사회 풍조가 더 만연되기 전에 생명과 인격은 모든 것의 최후 목적이라는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생명을 위하고 사랑함은 인간의 최고 사명이며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봉사함에 있다는 뜻을 사회이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종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 주었다. 도덕의 목표도 인격적 가치를 구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오늘의 윤리와 종교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현상이다.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진리를 계속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과 종교계의 막중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윤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방도는 하나가 있을 뿐이다. 사랑에서 사랑으로라는 길이다. 최근 우리들이 택하고 있는 힘에 의한 엄벌보다도 정의의 질서를 알려주며 사랑으로 이끄는 책임을 더해야 할 것이다.